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발생한 사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떠한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반국가 세력은 이를 내란과 쿠데타로 왜곡하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개표 시스템 역시 막물리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온라인 인터넷에 연결된 정황이 포착돼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관위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서버, 그리고 기록을 공개한다면 선관위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재가 허락하면 서버를 공개하겠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는 이미 한몸인 카르텔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가 조작되거나 오염되었다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순국열사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경기도에 사는 내일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71년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의 목적은 서로 다른 목표와 가치관을 가진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나라가 함께하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은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뉴스 댓글과 유튜브 등을 보면 미국 방위비가 너무 비싸니 철수해야 한다 거나 미군이 있다고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군 철수 후 북한이 남침했고 이후 미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점차 나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국이 아닙니다. 북한과 74년 8개월째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철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미군 철수가 곧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미군이 계속 주둔했다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한미일 합동훈련이 이루어졌고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 사안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한미일 합동훈련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군 참전용사 및 유엔군 그리고 미군 터키군 모든 참전국 군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업수도 울산에서 온 대한민국의 자유보수파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또다시 무너진다. 저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1230 청년 청소년 집회 참여자들은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친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이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저희의 미래와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이 계몽령을 통해 깨어난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1, 2, 30 청년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거짓에서 나오시고 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18살 김동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로 부정선거의 실체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은폐 사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예산 폭거,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와 부당한 구속으로 인해 또한 제가 사랑하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중국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부채에 400조라는 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평생 쌓여온 국가부채가 아닌 단일 정부, 즉 문재인 정부 당시에만 쌓인 국가부채입니다. 또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96억 5천만 원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1억 6천만 원 상당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원정 생태계 지원산업 1112억 800만 원 삭감, 청년 일자리 지원산업 삭감, 자연재해 대책 예비비 삭감, 초급 장교 및 군장병 처우복지 예산 삭감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고3이 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3하면은 수능을 치르고 학창시절의 마지막을 매듭질 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3은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의 생일이 지나면 투표권을 얻고, 하지만 저희가 자유를 누리기 전에 그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체제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냐, 자유를 억압당하는 독재자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두 갈래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가늠할 수 없이 부패하고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목소리인 언론은 거듭해서 왜곡 보도를 하고 심지어 멀쩡한 시민들까지 극우라고 몰아세운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민주를 달고 나온 민주당은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이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펜을 잡으며 공부만 하기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화 시키려고 계엄을 선포하셨습니까? 또 독재를 하려고 계엄을 선포하셨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었습니다. 저 역시 계몽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좌성향 사람들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지하냐? 너도 극우냐? 너도 내란 동조자냐? 민주파출소에 신고할 거다. 이런 식의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77조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하고 헌법으로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극우 아닙니다. 평범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온 고등학생 청소년입니다. 저는 우리 선대가 4.19 부정선거에 대항한 정신을 계승하여 시국을 알리고 전라도도 깨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반국가 세력들과 그 세력을 추종하는 동북 세력으로 인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저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한 청소년으로서 현 사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 시민분들과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의 체제전쟁인 만큼 저는 이 시국선언으로 다시 이 전쟁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대 야당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양곡법, 국회종합법, 국민소화제 등등 공산화를 촉구시키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근거가 매우 부족한 29번의 줄탄핵과 예산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민들의 안보가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인민입니까? 아무리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를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며 이러한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지만 전수조사를 거부했으며 최근에 이슈된 878건의 채용비리로 인해 부정선거를 세습적으로 하려고 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이기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정선거가 의심되신다고 선관위의 전수조사를 부탁하셨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찔리십니까? 당당하시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철회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관위와 민주당의 노골적인 반국가적 행태를 헌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러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로 규탄해 후세대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는 아직 10대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업에 정진하는 10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고3 학생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깊은 우려의 비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이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우리가 처한 교육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립성을 잃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부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가 있습니다. 정교조는 본래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교조는 교육의 문제를 망각한 채 특정 정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교조 소속 교사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학생들의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은 숨깁니다. 그 예로 정교조 교사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가르칩니다. 두 대통령의 공으로 축소하고 부정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이루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명백한 도발과 살인 행위에 대해 정교조 교사들은 침묵합니다.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의 해군 장병, 연평도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정교조 교사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존재이지 특정 정치 세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정규직 교사들은 수업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기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왜곡하고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정교조의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이 잘못된 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10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억압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법이 온전한 본질 그대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보다 위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합니다. 또한 민주당 그들은 무분별한 29번의 줄탄핵과 양곡법, 국회증언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제정하며 입법 독재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각종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하는 그들의 만행을 보며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의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비판하게 만든 진정한 내란 세력은 바로 민주당 그들 아닙니까? 또한 이들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과 시설 주변에는 간첩들이 넘쳐나고 국가의 기밀과 안보가 줄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자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간첩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들이 과연 정상입니까? 또한 선관위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목적으로 친인척을 뽑는답니다. 채용비리가 총 1200건에 달하는 선관위가 공정한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의혹을 숨기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정한 수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여러 비난도 받았습니다. 네가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굳이 왜 나서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 제 자유를 지키고 싶습니다. 고작 3년 뒤면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나이입니다. 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 진심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온전히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청소년 바로 내일이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경상북도에서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정말 비상사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의 위기와 나라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 같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저희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학생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저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조승현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신 후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어언 4달이 되었고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시민분들이 계엄이라는 그 한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며 탄핵 심판의 부당성과 계엄 선포의 이유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위기 상황에 대하여 잘 살펴보지 않으시고 무작정 탄핵을 원하는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국민분들을 포함해 5천만 전 국민분들에게 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과 심판의 불공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21세기 그것도 지금 현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냐고요. 예, 있습니다. 현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간첩 활동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또 다른 민주노총 간첩단이 검찰에 기소당하며 간첩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많다는 걸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엄이 끝나고 나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찾아보니 민주당에 만행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을 우대하고 자기들이 독재를 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밝히고자 섰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의 내란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179석을 가지고 탄핵 전 22번의 탄핵과 탄핵 후 7번의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총 29번의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야당의 대표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키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를 검사 탄핵 사유에 똑같이 쓰는 등 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들로 대통령은 물론 장관 여러 기관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중국의 법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79석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카톡과 유튜브 계엄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곳은 다문화라는 가정이란 이유로 다문화면 그냥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직업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박들을 막으려면 저희가 나서야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헌법적 원칙을 지키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질병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말기가 되기 전까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을 뒤덮여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은 암세포와 같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자유와 번영, 풍요를 아무런 대가 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감사와 용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대구 폭동, 건국 직전 제주 4.3 사건, 이 모두 이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겨운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사이 악한 공산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여 점점 더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공산사회로 가는 악법을 제정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의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란이라거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누려온 자유는 가만히 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마음껏 욕하고 비난할 수 있었던 자유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보십시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은 민주팔출소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이 비판하는 유튜버, 댓글,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한 탈북민 작가는 이것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며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절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50여 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자유 진영의 청년들이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고 대한민국의 어르신 세대는 우리 세대를 위해 성실히 땀을 흘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